예, 과분하게 또 피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방금 소개받은 조비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내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남의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는데 그때가 이제 나가서 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사실 이제 생각했지 실행에 옮기는 거는 상당히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다가 2000년 11월 말에 인터넷으로 저의 스폰서가 이병진 사장님이시라는 분이에요. 다 아시나요? 네, 500만 장자 이제 곧 되시고 스멜리트이신 이병진 사장님의 홈페이지를 제가 좀 우연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고 거기 안에 있는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이게 뭐지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이 이제 생겨갖고 이병진 사장님께 이제 연락을 해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돼서 뉴스킨을 알게 됐고 또 뉴스킨을 4개월 정도 검토해 본 뒤에 이제 사업을 2001년도 4월 달부터 만으로 딱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되기 전까지는 14년 전에 이 사업을 만난 거죠. 일찍 만났나요? MBC 다큐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에 자영업자의 위기인가? 라는 그런 스페셜 프로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전쟁터 같아요. 집에서 쉴 때하고 밖에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긴장이 되고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나도 다 경쟁자로 보이고 아주 머릿속에서는 세상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사회 구조가 너무 피곤하고 사실은 뭐가 하나 좀 유행으로 잘 된다 하면 1, 2년 사이에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요. 빠르게 변하는 유행. 그의 장사 이력은 한국 자영업의 한 물결을 대변한다. 무작정 뭔가 색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기금속을 배우게 된 거죠. 첫 자영업, 비금속점은 짭짤했다. 그러나 거국적인 폭탄을 맞았다. IMF였다. 그래서 행발 전문점을 또 하나 차리게 됐었는데 대박 수준이었어요. 경쟁자들이 음식점을 또 하게 됐죠. 낚시점도 추어탕도 해봤고 하이스하고도 해봤고 커피가 또 대세라는 소리를 듣고 발빠르게 이제 커피 전문점을 찾았죠. 정사장뿐일까? 대한민국 자영업의 트렌드는 동화 속 마법의 피리처럼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간다. 제가 이 기초 사업 설명하는 건 아니고 다 같이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료들이 사람들에게 뉴스킨 사업을 소개할 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아까 이대경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뉴스킨이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본사가 다 해결해주고 나는 단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사업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그런 리스크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스폰서님 통해서 이제 알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월 1억에 노동 수입이 아니라 인쇄성 수입을 번다라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더 궁금증이 일렀죠. 특히 이제 중국 사업에 대한 부분은 스폰서님이 그 당시 2000년 연말 11월 말 정도 기억되는데 2003년도에 중국이 오픈된다, 뉴스킨사가 중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확히 2003년 1월 8일에 직영 매장 100개를 가지고 상해, 광동, 강서, 절강, 복권 이렇게 5개
4개 성과 상위에 100개의 지정 매장이 생기면서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저한테 이제 알려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제 좀 리드가 한국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곳, 대부분 이제 미국을 생각하는데 저는 중국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중국에 대한 어떤 더 공부하고 싶으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일을 해도 중국에서 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저의 이제 이병재 사장이 통해서 뉴스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조금 그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 관심이 갔죠. 그래서 제가 2001년도 4월달에 본격적으로 4개월 검토하고 되겠다,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001년도 4월달에 시작을 해서 7월 1일자 대리점이 됐어요. 저의 이제 뉴스킨 양력이에요. 별 볼 일은 없지만 사람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제목이 뭐죠? 기본이 되는 뉴스킨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도 기가 막혀서 저한테 매칭을 시켜서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저처럼 하면 안 된다. 조기주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기준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제가 제 제너럴로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지금의 이제 그 14년 뒤, 최근에 몇 년 뒤를 되돌아보면, 뉴스킨 아니었으면 얼마나 내가 고민하고 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킨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가 갈수록 느끼는 것 같고, 그 기쁜 마음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이 뉴스킨이라는 그 회사를 만났고 제품에 궁금함이 너무너무 일러서 저희 이제 스폰서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월 1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인데 네가 2가지만 살펴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모르죠? 네, 제품의 그 품질과 가격 경쟁력 이 2가지만 매칭이 딱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월 1억이 아니라 월 10억, 100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는 설득이 된 거예요. 사장님들도 그게 설득이 되세요? 품질의 그 가치가 차별성이 있고 정말 고품질이고 그거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월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도 가능하다. 이 말이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뉴스킨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킨을 알게 됐고 또 이병진 사장님은 제가 이렇게 전화 선택을 한 그 가장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마지막에 저 2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꿈을 파는 일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제품, 뉴스킨의 180도 레이즐라 갈반이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정말 평생 친구로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을 같이 실현하는 거 뭐를 통해서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이게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 개들이 계단에 앉아있어요. 다단계. 그걸 다단계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 2마리를 더 키웠는데 편견과 선입견을 키웠습니다. 이 다단계와 또 다단계에 안 좋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처음에 머뭇거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도전 정신이 뭐냐면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인물을 찾는 거,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거 이게 뉴스킨 사업의 사실은 성공하는 기본이잖아요. 사장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네, 정말 행복할 텐데 이런 고백들 하시죠? 안 하세요? 다들 찾으셨나 봐요. 이렇게 사실 첫 번째로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라 약속하고 혹시나 그런
나쁜 그런 어떤 불법 피라미드성의 그런 회사가 아닐까 걱정이 되고 의심이 들어서 너무 못해서 2번 정도를 어기고 3번째 약속을 하고 그것도 1시간 늦게 저희 스폰서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2번을 어기고 1시간 늦게 3번째 그렇게 찾아간 사람을 기다려준 저희 스폰서님들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렇게 또 끈기 있게 전화해서 끝까지 가려고 했던 저도 대단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저희 스폰서하고 저하고 나이차가 꽤 되는데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그냥 옆에만 있고 보이지 않아도 이 사업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그런 어떤 그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을 또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없는 사회에서는 그런 사이인데 그렇지 않아도 안에서 친구가 된 고마우십니다. 저는 2002년도에 미국 글로벌 펀데이션에 갔어요. 나홀로 이그제큐티브인 상태에서 정말 미국 본사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일러갖고 직접 가서 보고 또 미국도 갔지만 여기 이제 일본 도쿄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펀데이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원했을 때 가장 그 누스킨의 글로벌 펀데이션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 유타에서 주최하는 그 펀데이션과 일본에서 주최하는 기업 펀데이션이 가장 영향력이 컸거든요. 거기 2군데를 2002년도에 동시에 갔어요. 10월 달에 가고 11월 달에 갔나? 그렇게 본사와 그리고 일본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젊은 20대 백만장자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서 더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는 사람들 지인을 통해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미친놈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미친놈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제가 기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어떤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한테 질타한 친구들은 저처럼 4개월을 검토하고 또 미국을 갔다 온 본사를 보고 또 확인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냥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해서 저를 평화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좌우되지 않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라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영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영업을 저는 연구직 있으면서 가장 제 편견이죠. 하찮은 직업으로 알았던 게 영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키를 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이제 흔히들 하는 콜드 마케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봐 저기 강 건너 마포에 가가지고 제가 이 콜드를 한 작년이에요. 이때는 조금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파트너가 한두 명 생길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위로 남자 3명이 쭈르륵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주머니들 사람들에게 뉴스킨 전단지 주고 대본 약속 잡고 그러는데 이 말복더위에 한 사람도 저희들에게 호응을 하고 대본 약속을 잡아주질 않았어요. 저희들이 되게 비호감형으로 이렇게 생긴 얼굴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눈이 조금 몰려서 그렇지 키가 좀 작고 근데 다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감을 참 많이 느꼈던 때 정장 입고 이 더위에 전단지 돌리는데 내가 왜 이 짓을 이렇게 잠깐 생각했던 그런데 그러나 이걸 생각하면 이런 저의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안 되어 있었다면 제가 지금의 모습 전혀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도전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저는 사실 이제 교회 다니는데 선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거기서 좌판을 걸렸어요. 거기 분들 동남아시아 분들의 가장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하얘지고 싶은 거예요. 특히 태국 사람들은 외침을 많이 받아서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해야 돼? 남자 애들이 여자 분장하고 하는 거? 게이인가? 그래? 아니요. 게이 아니에요? 게이? 게이 쇼가 있죠. 태국에. 맞죠? 그 왜 그렇게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보면요. 남자인데요. 애가 분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고요. 막 몸짓도 다 여자처럼 비비고 와요. 이렇게. 근데 걔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자로 착각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 태국의 이 국경 지역에서 외침을 많이 받아서 그 역사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아들이 있으면 그 아이를 여자애처럼 분장을 시켜서 그렇게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 얘기 왜 했지? 아무튼 그 친구들은 얼굴이 하얘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얼굴에 진정팩으로 이제 팀원들에게 제가 사실은 제가 하려고 갖고 갔는데 거기서 대목 가방을 가지고 그 선교 팀들하고 또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한두 명씩 오면서 엄청나게 제가 이 갖고 간 제품들을 다 소진하는 그냥 베푼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본이 참 재밌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정말 보람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경험도 쌓게 됐고 2003년도에 정말 중국에 오픈해 갔고요. 제가 중국에 이제 처음 발을 디뎠어요. 근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난 최근에 저한테는 중국 파트너가 그래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에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3대 사업자가 교포분 이제 부부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청도에서 또 그분을 통해서 북경에서 상해에서 이렇게 파트너들이 쭉 나오면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사무실을 두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분들로 인해서 제가 중국에서 커미션을 이제 받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니까 여기 뭐 모니스쿨에 다른 사람들 와서 제 거 취재하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걸리면 사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수입이 이제 1대 독립보너스 둘러다니니까 6대까지 5% 받는 거 이게 보상의 가치잖아요. 3,367만 1,403원이고 이 돈에 대한 나라별도 이렇게 또 구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1,784만 9천 원이고 미국에서는 26만 7천 원, 오스트레일리아 3만 2천 원, 여기 보이는 인터내셔널 컨설팅이 1,397만 9천 원, 그다음에 일본은 2만 1천 원. 그래서 한국 빼고 4개 국가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인터내셔널 컨설팅이 뭐냐면 1,397만 원. 해외에서 보너스 받는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별로 없으시네요. 사실 모닝스쿨이시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좌절 안 하시겠죠, 모닝스쿨 사장님들은. 희망을 가지고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이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나도 해외 사업 가능한 리스키 사업자가 될 거야라고 분명히 단언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고요. 이게 누구 거겠어요? 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이 중국 사업이 어떻게 돼? 그게 막 이렇게 이제 초창기 때 제가 입문했을 때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근데 되잖아요. 지금은 더 나라가 많게는 한 7개, 8개, 9개 이렇게까지 나오고 베트남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해외 시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이게 누스킨의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국제 사업의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 첫 월급은 3,190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4월달 시작해서 5월달에 통장에 찍힌 돈이 3,190원인데 지금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10,000배가 커진 거예요. 숫자가 처음에 작았긴 했지만 이 수입이 이게 인재성 수입이기 때문에 인쇄성의 그 가치를 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50억, 70억의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임대 소득하고 맞먹는 소득이다. 그래서 그런 자산의 가치를 부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키우신다면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복리죠, 복리. 복리 같은 그런 사업 소득이죠. 다 아시죠? 그래서 수익곡선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쉬지만 않고 쉬어도 이렇게 나중에는 수입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수입의 극대화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정말 뉴스킹 사업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성파구 제가 사는 동네 2층짜리 빌딩이 110억 원에 나. 이게 한 5년 전에, 2009년도 전이에요. 여기에 임대소득이 3천만 원 나오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억의 몸값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엄청난 가치 부여가 되는 거죠. 모습은 이렇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자산적 가치가 이만큼 또 100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숫자를 0을 내가 붙일 수 있는 하나,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잘하고 있는 빌딩을 갖고 있는 임대소득자라고 비유해요. 뉴스킨 사업자는 내 몸속에 골드 사업자도 있고 레피즈,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블루다이아몬드, 시멘트 빌딩을 소유한 임대소득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어떤 이 움직이는 부동산, 이게 뉴스킨. 그럼 맥을 그래서 뉴스킨 사업 정확하게 이제 표현한 건데, 자본금 필요, 재고가 필요, 점포 임대할 필요 없고 종업원 고용해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정해진 근무 시간 대받지 않고 투자 쓰리잡으로 시작할 수 있고 평생 직업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적인 수입이며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다. 이게 뉴스킨 사업의 정의인데 기본이 되는 뉴스킨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아는 거. 어떻게 아는 거? 바로 아는 거.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너무 앞서가서 과장되지 않은 분도 많으세요. 바로 정확히 아는 것이 뉴스킨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제 전공하고 좀 맞물려서 스킨케어 쪽에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브랜드 스토리가, 창업 스토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나온 거 보신 적 있죠? 이거 정확히 읽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허구인가요? 네, 팩트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개념 잡고 있습니다. 회사의 창업 스토리,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 이게 기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화학을 전공한 청년 브레이크 로니는 그의 누나 네드라와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스킨케어 제품에는 유익한 성분이 매우 조금만 들어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의 브레이크와 네드라 그리고 그의 친구 샌디는 그들의 소망을 직접 실현시키기 위해 뉴스킨을 설립합니다. 아름다운 차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확고한 제품 철학을 바탕으로 그들은 자신의 응접실을 사무실로 매장으로 사용하면서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응접실은 제품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객들로 북적거렸고 제품을 보관한 컨테이너는 금세 비워졌으며 미처 구입하지 못한 고객들은 샘플로 비치된 제품들을 스푼으로 퍼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1984년 새 젊은이의 소망으로 시작된 뉴스킨은 오늘날 전 세계 53개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안티에이징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른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맞죠? 이거에 대해서 과장되이 하지도 말고 정말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주는 일, 이게 기본이 되어 있는 뉴스킨 사업자 아닌가. 그리고 회사의 이제 사명을 좀 정확하게 또 읽어봐야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게 형성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게 뉴스킨의 미션이고. 두 번째로 시장의 그 동향을 좀 창업계를 좀 바라보면 제가 이것도 되게 오래된 자료죠. 6년 가까이 된 건데 2010년을 바라보면서 한국 창업계 시장을 내다보고 내년 시장 8조
그러면 그 전년도의 화장품 창업 시장은 얼마나 될까 규모가? 제가 이번했을 때 2001년도는 2조 원이 채 안 됐습니다. 화장품 한국의 전체 시장이. 지금 2010년도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몇 조? 8조. 그러면 몇 프로 성장한 거죠? 약 400%, 500% 성장. 굉장한 성장입니다. 불황이면 립스틱 효과로, 호황이면 씀씀이가 커져서 화장품 시장에 불황이라는 단어는 없는 걸까? 그런 걸까? 아니, 그런 걸까? 예. 화장품 시장에 불황이라는 단어는 없는 걸까? 맞는 걸까? 왜 그럴까? 맞아요. 불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확히. 거기에 아까 뉴스킨 창업 스토리 맨 마지막에 53개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무슨 기업? 안티에이지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름다움 차이. 더 데몬스트레이티브? 아니죠. 더 디퍼런스 데몬스트레이티브. 아름다움. 차이를 증명하는 컨셉으로 언제부터? 2000년도, 2010년도. 그 창업할 때 그때 모토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전혀 없는 그런 피부에 득이 되는 컨셉으로 화장품을 만들겠다라는 창업 그 제품 컨셉에서 차이를 증명하는 컨셉으로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 컨셉으로 그 다음에 에이지락 사이언스로 계속 발전 가능성을 표명하면서 성장해왔고 다른 타사의 그런 어떤 화장품, 광고하는 특히 회사들보다 about 10년을 앞서가는 회사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보고.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꽃중년 나오죠? 그래서 남성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했다. 2001년도에 남성 화장품 시장 연 1000억이 안 됐습니다. 연 1000억이. 근데 여기에 보면 남성 화장품 시장 1조 5년 새 2배. 그러니까 시장이 화장품 하면 여성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차게 됐죠. 그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 정확한 트렌드를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안티에이징 시장이 엄청난 세계적인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확히 또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게 피부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거를 이제 스킨케어를 하실 때 에이즐라, 트랜스포메이션, 또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올 에이즐랑 미를 생각을 하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사실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걸 좀 갖춰서 제가 항노화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에이즐라 사이언스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강력한 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피부에 대한 기초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피부에 대한 그림을 연습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보다 다 잘 그리시죠. 표피, 진피, 피와 지방, 그리고 모공, 피지색, 땀색. 표피는 5개. 각질층, 수명층, 과리층, 부국층, 기저층. 그 기저층에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 이렇게. 그리고 진피는 그물구조, 쉽게 그물구조라고 얘기할게요.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탄력을 주는 엘라스틴. 이 두 개의 단백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피부의 근간을 이룬다 그래서 피부구조 단백질이라고 하죠. 피부를 아주 기본적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화장품은 스킨케어는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어떤 거하고 맞아야 그 피부가
좋아질까? 그 좋아질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호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치료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건 곧 피부의 특성하고 맞아야 된다. 뭐가? 피부가. 그리고 기능에 저해가 되면 안 된다. 이걸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바른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죠. 피부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화장품이 피부를 보호하고 유지시켜주고 때로는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피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야 된다. 사람의 피부는 남녀노소, 인종 불문, 피부의 특성과 기능은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화장품이 갖춰야 될 조건, 발랐을 때 향이 좋아야지, 발랐을 때 촉촉해야지, 케이스가 이뻐야지, 색깔이 이뻐야지, 브랜드가 내가 좋아하는 거야지, 명품이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 피부, 인간의 피부의 특성과 기능에 맞아야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화장품을 선택한 분들이 많지 않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브랜드 찾고요.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 찾고요. 자기의 좋아하는 수학적인 그런 어떤 좋은 향을 찾고요. 주변에 근거 없는 말을 믿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거, 이게 기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대한 특성을 보면 이 피지샘과 땀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피지샘에서 뭐가 나오죠? 피지가 나옵니다. 이거 한마디로 방금 얘기하신 기름이에요, 기름. 유분. 땀샘에서 뭐가 나오죠? 땀이 나오죠. 이건 99%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이에요, 물. 피부에서는 물과 기름이 나온다. 물과 기름 섞여요, 안 섞여요? 이 피부는 상당히 오염이 나고 실비죠. 그래서 섞여요. 이 섞인다는 섞인 막, 그것이 피부학용으로 약산성, 천연, 피지막, 혹은 약산성, 천연, 보호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개기름이라고 합니다. 개기름, 많이 들어보셨어요? 화장품 전문가들이 인간한테 가장 좋은 화장품 얘기를 예전에 고백을 했대요. 선화수 그러면 그게 답인데, 랑콤 그러면 그게 답인데, 그렇게 특정 브랜드를 얘기 안 하고 개기름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간한테 가장 적합한 화장품 개기름. 근데 우리 그 개기름을 어떻게 취급했죠? 가장 좋은 개같이 취급했어요. 오늘 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개기름도 나오고 개같이 취급해서 어떻게 했어요? 뽀드득 표현했죠.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끄덕 표현을 해야 피부가 안전한 거예요. 뉴스킨의 클렌징을 보면 뽀드득해요, 미끄덩해요? 네. 미끄덩해서 안 닦였어요? 안 닦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약산성의 천연의 보호막이에요. 뭐가? 개기름이. 왜 보호막이란 말이 쓰여졌을까? 세균으로부터 보호되라고 보호막. 먼지,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되라고 보호막. 첫 번째 이 세균 죽여버리라고 산성이 낀 거예요. 약한 산도를 낀 거예요. 세균들이 거의 특성이 산성 환경에서 죽고 알칼리 환경에서는 증식을 해요. 그게 미생물들의 어떤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참 신비롭게 만들어준 거죠. 감사해죠. 이 약산성을 뭘 의미하냐? pH 4.5에서 6.5 사이를 말한다. 그래서 피부를 약산성 얘기하는 거예요. 특성 한마디로 얘기라 약산성. 그래서 뽀드득 세안하면 안 되고 약산성의 그 느낌은 뽀드득이 아니라 뽀드득은 알칼리죠. 빨래할 때 보시면 돼요. 빨래. 빼빼내서. 미끄덩은 연수기물, 이렇게 온천물 같이 그런 미끄덩한 그런 상태가 산성의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뉴스킨의 클린저는 100% 약산성 피부의 특성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세안부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잘못을 했는데
뉴스킨의 기본적인 컨셉은 세안부터 산도에 맞춰져서 피부의 특성에 맞다. 두 번째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많이 피부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호흡 기능이 있대요. 노폐물 배설해 준대요. 우리 몸 유지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체온 조절해주고 비타민 D 합성해주고 충격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가장 스킨케어 입장에서 중요한 기능 꼽으라. 1번 호흡 기능 꼽아야 된다. 피부가 호흡을 한다. 인간이 피부 호흡을 하는 거 봤어요? 본인이 피부로 호흡하는 걸 느낀다. 느끼실걸요? 네,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코하고 이 두 개로만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피부 호흡도 한다. 근데 이걸 사실 이제 비율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여기가 99.4%. 피부 호흡은 인간의 피부 호흡은 0.6%. 1%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0.6%의 작은 그 부분도 무시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힌트인 거예요. 그래서 피부 호흡 방해하지 않는 화장품이 방해하는 화장품이 피부에 득이 되겠어요? 방해하지 않는 화장품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방해하지 않는 화장품. 그런 컨셉이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분.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광고 다 트렌드는 물 광고예요. 화장품의 딱 컨셉 물. 지금 언제부터? 2010년도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화장품에 무슨 컨셉으로 나오나. 근데 15년, 20년 전에 화장품 컨셉은 뭐였죠? 클렌징이었어. 클렌징. 지우는 게 중요해. 이런 멘트 들어보셨죠? 화장은 지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몇 번 지우셨어요? 3번. 3중 세안, 4중 세안. 어떻게 한 거예요? 피부를 빨래처럼 뻑뻑, 뽀드득 해서 빠는 거죠. 피부가 보호막이 쳐주고 얘가 인간 나를 위해서 보호막 쳐주는데 주인인 나는 아침마다 얘를 저녁마다 얘를 덮어주면 떠버리고 덮어주면 제거하고 덮어버리면 손상시키고 그래서 피부가 노화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세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단계가 스킨 에센스 로션이잖아요. 그 로션 에센스가 촉촉한 화장품을 사용하시거든요. 맞죠? 이 촉촉함에 또 내가 속아요. 촉촉하면 많은 분들이 이 화장품 보습이 되고 내 피부에 딱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유분막을 얼굴에 친 거예요. 유분막이라는 건 기름막을 얘기하고 그거는 보습이 아니라 강제로 피부에서 수분이 못 날아가게끔만 하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인위적인 막이라는 거죠. 개기름은 인위적인 막이 아니라 자연 보습막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가능하고 노폐물이 나가고 영양분이 들어올 수 있는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천연 보호막, 자연 보습막인데 우리가 화장품을 발라서 특히 에센스 로션을 발라서 느끼는 촉촉함은 강제 보습이에요. 강제 보습을 오랫동안 장기간 내가 사용했다 피부가 누렇게 뜨는 황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잡티가 생기는 거예요. 악성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그런 우리가 화장품을 여태껏 이렇게 사용해왔고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사용해온 거죠. 그럼 왜 일반 화장품 회사들이 누스킨과 같이 피부의 특성과 기능에 맞춰져서 못 만들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광고하는 회사의 어떻게 보면 기본 어떤 메커니즘 같아요. TV 광고에 180도 같은 제품을 광고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를? 광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작용 전혀 없고 한 번 쓰면 비단결같이 피부가 정말 바뀌는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광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썼는데 얼굴에 막 뽀드락지가 나고 주름이 더 생기고 더 건조하고 따갑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클레임이죠. 반품. 일반 화장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장의 청결함을 주는 뽀드득 세안을 주는 알칼리성 그 다음에 당장의 촉촉함을 주는 유분 베이스 기름 보습막, 강제 보습막을 줘서 당장은 촉촉하게 느끼게 하는
그래서 피부의 정확하게 특성과 기능에 반대되는 컨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난한 걸 좋아. 무난한 거. 그게 일반 광고하는 회사와 뉴스킨 같은 직접 판매 회사의 차이, 질적인 차이. 근데 우리는 쓰면 처음에 불편했어요, 무난했어요. 뉴스킨 제품 불편한 분이 더 많아요, 편안한 분이 많아요? 네, 맞죠. 왜 불편하겠어요? 왜 불편하겠어요? 충돌이 되니까. 왜 충돌이 되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피부 특성과 기능에 잘 관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잘못했어. 뉴스킨의 컨셉은 정상에 맞춰져 있고 내 피부는, 내 상태는 비정상이죠. 본인의 상태를 많은 뉴스킨 안 쓰신 분들 밖에 있는 성인 남녀들한테 물어보고 당신 피부가 정상인 것 같아, 비정상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걸요. 본인이 알아요. 자기 상태가 비정상인지.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면 그건 마시가는 건데 피부 상태가, 건강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 남녀, 특히 요즘은 아이들까지 다 비정상이라는 거. 근데 정상인 컨셉의 제품이 거기에 적용이 되면 무난할 리가 없죠. 무난해서도 안 되죠. 충돌이 일어나야죠. 맞아요? 그게 불편함이에요. 뉴스킨 쓰면 더 당기고 쪼이고 따갑고. 왜 그러겠어요? 피지샘 기능이 있는데 뉴스킨은 기름 안 넣어주니까, 수분 넣어주니까 얘가 이제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퇴화됐어요. 주인이 넣어줬기 때문에. 피지샘 기능이 제 기능을 찾기까지 불편함, 당김, 조임, 건조함.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물 먹어야 되고 더 얘가 빨리 활성화되도록 피부에 수분 베이스 컨셉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왜 따갑냐? 그 약산성 보호막을 내가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시킨 거예요. 입안이 얼었을 때 싱거 짠 거 먹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 소금물이나 김치 국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죠. 자기 입안 홍게 잘못됐다라고 고백을 하지. 건강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화공약품을 들이부어갖고 만들지 않는 이상 약산성 컨셉으로 만들어서 따가움이 일어났다면 내가 입안이 없을 때 싱거 짠 거 먹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처난 것처럼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인 거죠. 깨우쳐 있어. 내 탓이지 제품 탓이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아, 믿고 써 이거보다는 논리적으로 한번 피부 구조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리고 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품 들어가는 거는 제품 좋아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뭐 보고 써요? 내 얼굴 보고 쓰는 거예요. 나 믿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을 때 조목조목 제대로만 설명해주면 그 지인은, 나를 통해서 나간 그 사람은 쓰거든요. 언제까지? 나를 신뢰하는 만큼 쓰거든요. 그동안에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포기하지 않고 쓰신 분들 180도나 또 일반 기초 제품 쓰면서 끝까지 썼는데 1년, 2년 썼는데 안 좋아졌다. 처음보다. 그런 분 있나요? 아니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대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쓰고 전달한 사람이 내가 관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면 그분은 본인의 상태가 비정상인 걸 고백하면서 인내심이 뒷받침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도 제품 탓을 안 합니다. 자기 탓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게 사실은 기본인 거예요. 파마닉스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너무 거품 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피부 구조는 복잡하게 그리면 그릴 수 없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센 기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다예요. 피부에 대해서. 근데 에이지라 들어가 보면 피부학적으로, 세포학적으로, 분자생물학적으로, 분자 유전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세포 안에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 인자를 하나하나씩 밝혀내가는 작업을 뉴스킨이 2000 몇 년도부터? 3년도부터 했나요? 2년도부터 했나요? 그래서 2009년도에 에이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죠.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적인 그런 어떤 피부 노화에 대한 그 부분부터 내적인 인체 내부의 어떤 그 노화에 관련된 것까지
지금 에이즐라 사이언스로 가고 있다. pH 5.5라는 스킨 사사에서 나온 거예요. 스킨 이름이 pH 5.5예요. 뭔 소리예요? 이 스킨은 약산성입니다. 우리 스킨은 약산성이야. 이런 소리죠. 근데 이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씻고 봐도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나온 거 같은데 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 쓰고 따가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클레임이 많아요. 광고하는 회사는 클레임이 있으면 바로 실형타고 비용 처리가 돼요. 건강한 피부, 약산성 피부 있죠.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고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기 나왔어요. 세균의 번식 막는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인턴 대학생 4명을 모기상 가갖고 한쪽은 팔다리를 때를 풀려서 밀고 한쪽은 안 밀었어요. 그리고 피부의 노화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요. 때를 미는 게 좋냐, 안 미는 게 좋냐. 이태리 타월 벅벅 미시는 분 있죠? 뉴스킨 사업자라면 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태리 타월로 무식하게 미는 거는 이 각질층이 1층인데요. 요거 들어가 보면 몇 층으로 돼 있을까요? 벽돌로? 최악 50층에서 100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요 전체 두께의 표피는 0.2mm예요.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그 중에서 1층이 벽돌 50장을 쌓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 중에서 1층, 2층, 3층은 1층 최외곽층만 말라 죽어버린 각질 세포예요. 때. 그 2층부터 밑에 99층, 100층까지는 보습막이에요. 수분 공급해주고 약산성, 세균 침투 막아주고. 근데 이태리 타월로 밀면 2층, 3층이 가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떻게 느끼냐? 부드럽다. 매끌매끌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피부 수분도 감소, 피부 탄력도 감소, 세균, 약산성이 알칼리화. 그래서 세균이 증식, 그리고 염증도 증가. 때를 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밀지 말고 올바른 각질 제거제, 스크럽제, 바디용, 얼굴용을 써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 근데 많은 분들이 모기상 가서 밀어야 제맛이고 등 대고 서로 밀어주잖아요. 그게 피부 관리에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다. 다른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약산성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 비누 있죠, 비누. 누스킨의 바디바 사랑스러운가요? 애용하세요? 네. 에이즈랑미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바디바를 얘기하면 마저 죽어요. 근데 저는 부르짖어요. 트루먼 헌트 회장님 있죠, 본사의 회장님. 브레이크님이 친구분. 세계 직접 판매 회장이시기도 하죠. 트루먼 헌트 회장님.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누스킨 브랜드 바디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디바. 바디바가 거기에 컨셉이 약산성 무비누예요. 비누가 아니고 무비누. 근데 일반 비누는 잿물이라는 게 들어가서 완전히 다 산도가 알칼리, 그것도 강알칼리. 강알칼리성 복합물인 양잿물, 가성소다, NaOH, 여기다가 폐유를 섞어서 붙인 게 빨래비누. 거기다가 한방 인삼향 넣으면 무슨 비누? 인삼비누. 아로마 오일 넣으면 아로마 비누. 근데 컨셉, 산도는 강알칼리.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 써야 돼요? 피부에 쓰는 게 아니라 빨래할 때.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미용 비누들은 산도가 알칼리화 되어 있어요. 잿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특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피부에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바디바만 가지고 비누 장사해도 돼요. 바디바. 집에서 쓰는 비누 있잖아요. 그 모든 세안 비누를 바디바로 교체하면 될까 안 될까요? 비누 시장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비누 매출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노원인가 석계역이 있죠. 석계역. 거기에 무궁화일이 있어요. 그런 회사 있어요. 누군가 빨래비누 만들었어요. 거기가 가장 커요. 비누로만 먹고 사는 수십 년 동안. 근데 거기에 바디바가 도전장을 해서 맞짱 뜨면 질까요? 이길까요?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왜? 뉴스킨 사업. 아니, 뉴스킨의 제품력이 그거보다 더 나으니까. 해양 비누 시장을 사실은 뉴스킨 바디바가
접수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기본으로 알고 다른 주력 제품을 다른 걸 높게 봐서 그런데 저는 지금도 바디바로 바디바로 정말 저변학 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리트머스 종이로 산소 테스트 한 건데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됐습니다. 이걸로 끝. 아웃. 그럼 증명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디바에서 본사자료 소프리 뉴스킨에 산무가 있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데 산무, 없을무, 소프리, 무비누, 탈크프리, 돌가루 없다 색조에 그리고 오일프리 무슨 오일? 석유계 광물성 기름 오일프리 오일프리, 탈크프리, 소프리 그 다음에 알코올프리 동업용 알코올 안 썼다 까지 하면 다 먹어지죠. 이 세안제인데 세안제잖아요. 바디바. 근데 여기에 NAPCA부터 해서 여기 비타민 알로에베라 알라토닌은요. 무슨 원료예요? 많이 보셨잖아요. NAPCA. 그 다음에 그리세린, 호우바오일, 비타민, 알로에베라 알라토닌. 다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좋은 에센스성 유효 성분이에요.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단계? 세안제 아니면 에센스 영양 단계? 네. 에센스나 로션이나 영양크림 2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원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금? 비누에 들어가요. 상상을 초월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을 넣어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는 거예요. 제품. 뉴스캔은 기본적으로 한 기능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클렌징은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되죠? 클렌징 기능, 닦아주는 기능, 세척력만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 보습이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보습.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비타민C가 무슨 기능 해줘요? 예, 미백 기능 해주고 탄력 보강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트리트먼트. 치료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180도 페이스워시 써보신 분? 다 써보셨죠? 뭐니? 제가 참 사장님들을 되게 레벨 다운시켜서 봤는데 죄송합니다. 27팀 손 들어보세요. 27팀. 27팀이에요. 아무튼 그 180도 페이스워시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C거든요. 순수 비타민 C 몇 프로 들었대요? 비타민 C가 10% 들으면요, 그거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양이고 원료예요. 2% 미만 아니면 0.1% 아니 1% 미만으로 들어가서 피부에 그 과부하를 걸리지 않게끔 해주는 원료로 되어 있어요. 표시 지정 성분 비타민 C도. 근데 180도 페이스 워시에 그것도 클렌징 단계에 순수 비타민 C가 10% 들었다? 이상한 거예요. 180도 워시를 그냥 쓰세요? 아니면 바로 씻어내세요? 얼굴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놔두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올바른 사용법. 한 30초 미니멈. 30초를 정치한 다음에 그 다음 세안해라. 왜? 순수 비타민 C가 먹어서 흡수하는 것보다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 왜 들어가게 해주냐?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기구가 주름 탄력 저하거든요. 걔는 이 진피층이 무너진 거예요. 이 진피층의 주된 성분이 콜라겐 엘라스틴이에요. 얘네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 진피 안에 섬유 아세포라는 곳에서 만들어지죠. 그 섬유 아세포에서 콜라겐 엘라스틴이 만들어질 때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 C라는 거를 피부 과학자들이, 스탠포드 의대 전문가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클리징 단계에 180도 페이스 워시에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어서 걔의 별칭은 트리플 액션. 세 가지 작용해 줍니다. 첫 번째 클린징, 두 번째 보습, 세 번째 트리트먼트. 그래서 180도를 안티에이징 스킨 세라피라고 미국에서 불리죠. 우리나라에서는 세라피를 말 못 쓰니까 그냥 180도. 피부 항노화, 피부 치료제. 180도가 치료제예요. 피부 광노화로
맛이 가신 25살에서 59세 여성 119명에게 임상을 해서 90% 이상 8주 뒤에 효과 봤다. 주름, 잔주름, 탄력, 피부결, 피부톤, 플러스 모공 축소. 굉장한 제품 아니에요? 22만 원. 220만 원을 받아도 부족한데 단돈 22만 원. 단가 하나당 4만 원. 굉장한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비싼 애가 아니라 그건 상대적인 거죠. 본인이 바디바 하나 쓸 여력이 안 되면 100% 비싼 거죠. 그렇게 잣대가 아니라 정말 대중적인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경쟁력이 있나, 제품력이 있나, 그걸 내가 명확하게 뼛속 깊숙이 차별성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기름 주는 게 아니라 물 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 화장품 광고는 다 수마케팅이다.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자연이 감춰둔 촉촉함의 비밀은 바로 이 고온. 보셨죠? 네, 이게 뭐예요? 수분성. 일반 60년대, 불과 한 3, 40년 전에 화장품 광고는 이랬죠. 안 나오네요. 아모레 화장품. 콜드 마사지 크림. 이런 광고를 하는데 되게 유치찬란한데 그게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됐다.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샘플 왜 없냐? 그거에 대한 거.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왜 없어요? 소비자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원료 쓰기 위해서. 샘플 제조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거와 못하는 거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광고 우리 못해요? 안 하는 거죠. 왜요? 소비자를 위해서. 안 하는 거와 못하는 걸 정확히 구분하세요. 광고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 아니다. 돈 많아요. 모델 쓸 수도 있고요. 제품도 있고. 제품, 샘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안 만들고. 초등학생들한테 주지 말아야 될 선물이 화장품인 거. 그리고 돌가루로 되어 있다. 색조 화장품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돌분이라고 합니다.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북한에서는 돌분이라고 합니다. 이 돌, 탈석, 탈크, 이 안에 발암성 물질이 있어요. 그걸 제하고 탈크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서 성면 파동이 났었죠. 누스킨은 나일론 12 섬유계 이 듀폰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허 물질이 파운데이션 입자고요. 다공성 판상 구조라고 해요. 돌입자, 공입자가 아니라 다공성, 막이 많고 판상 구조, 카드 입자, 스타킹 같은 입자. 그래서 발라도 두껍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누스킨에 색조 바르면 뭐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매트하다. 남자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색조 다 하시나요? 뭐? 그러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색조 한번 해보세요. 느낌을 아셔야 남성분들이 색조 립스틱도 발라보고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이것도 본사가서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하고.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느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달하는 거와 그거 없이 전달하는 거 상당히 전달력에서 차이가 나고 매출에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한 번쯤은 발라보고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파이널 레포트 온 더 세이프티, 안정성에 관한 최종 보고서. 방부제 관련해서 그냥 방부제가 합성만 있는 것, 아니, 천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성도 들어가고 그것이 밖에서 논란이 되는 파라벤인데 안정하다라는 최종 보고서고, 그거는 미국 CIR이라고 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미국의 화장품 원료 검토위원회, 화장품 원료 검토위원회 CIR, 한미 양국의 화장품 원료 안정성 평가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 3월 12일 날. CIR은 미국 화장품 원료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전문가 패널들의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 및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독성 저널에 게재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거를 대한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공유하겠다, 참고하겠다,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라벤이 아까 좀 전에 보였던 안정성은 누가
보고서 낸 거냐면 CIR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반박 자료를 갖고 오는 소비자한테는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네이버 검색해서 니네 이런 거 있는 거 나쁘잖아. 이렇게 오는 소비자한테는 댓글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요.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쓸 거니 안 쓸 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나 믿고 쓸 거니 안 쓸 거니 이렇게 얘기해. 정 의심스러운 본사에다가 그 담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한테 연결시켜주고 이런 자료 보여주시면 돼요. 믿고 쓰시는 거가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회사가 허접하고 검증되지 않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의심해야죠. 그리고 반문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수입 화장품 유통 경로인데 혼적부터 판매까지 쫙 누스키는 재밌는 거는 품질 검사를 언제 하냐면 통관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 하거든요. 독성 테스트 하고요. 광우병 관련해서 그 원료 그런 거 쓰지 않았나? 그 다음에 중금속, 그 다음에 pH 산도 이런 것들을 다 이 품질 검사를 해요. 근데 그 전에 뉴스킨사는 헌적할 때 이미 한 번 합니다. 인상 다 끝난 건데 거기서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 할까 말까인데 뉴스킨사는 자기가 절로 2번의 품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들어오죠. 그래서 그게 다 통과돼서 우리 매장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에요.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 이런 정말 대단하신 민속식물학, 피부학, 영양학, 화장품 과학 전문가들이 뒤에 포진되고 있어요. 과학전문가들이.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본이죠. 바로 아는 거. 뉴스킨사 이렇다. 8가지. 첫 8번에 보면 광우병 위 감염 증명서도 제출해야 된대요. 우리 뉴스킨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단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요. 되게 더 몸조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회사와 이 네트워크 회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제재를 당하는 쪽이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그건 곧 우리 그 뉴스킨을 아는 잘못하는 밖에 있는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그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폄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조심하면서 본사 직원들이 몸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안전하게 통과해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제품들이라는 거 정말 기가 막힌 제품들이 이렇게 해마다 출시가 되고 왔어요. 에이지란 미, 비스포크 이거 보셨나요? 이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차도, 옷도, 집도 맞춤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나만의 스타일을 필요한 스타일을 하는데 거기에 다 맞춰서 시기별로 그래서 메이저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11월 17일 유명한 미국 사업에 명품 차들 같은 경우도 맞춤 제작을 한다는 거. 에이지락 이 도쿄 그 컨벤션에서 또 이렇게 해봤죠. 여기 보면 개개인의 피부 타입에 맞춤화된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스마트 디바이스 5개의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제품으로 회사가 제공한 앱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피부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회사는 개인별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피부 특성을 고려한 자신만의 제품을 스마트 디바이스에 장착하면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손을 스마트 디바이스 속에 넣으면 필요한 자신만의 개인 맞춤 화장품이 손등에 뿌려주고 얼굴에 바르면 됩니다. 그거 바르고 선크림 바르면 끝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기대되시죠? 네.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언제나 뉴스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뉴스킨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화내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그저 반복해서 당신이 뉴스킨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12명을 찾는 일입니다. 요즘은 3명이 늘었죠. 15명을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신은 분명 그런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반복해서 얘기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신력, 확신이라고 합니다. 천만장자 조대청 사장님이 우리 글을 이제 세미나 때 하신 거를 제가 카스에서 이렇게 보고 공감이 돼서 또 사장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공감 되세요? 네. 마지막으로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언제? 내가 선포할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시각화를 시킬 때. 분명히 내가 루틴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좋은 말 하시고 또 좋은 어떤 문화를 내가 이종표가 돼서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모니스쿨 사장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모니스쿨 사장님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